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돈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압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을요. 그렇다면 사랑과 돈,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의 주인공 지은 씨와 민준 씨 부부는 결혼 5년 차입니다. 처음엔 서로를 향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던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대화 주제는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줄어들고 돈 이야기가 늘어났죠.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은 씨가 민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작은 분식집을 더 좋아했고 선물도 화려한 것보다는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더 자주 건넸죠.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씨는 안심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돈 때문에 다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좁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장을 보러 같이 나가고 저녁엔 함께 요리하며 수다를 떨었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웃을 일이 많았죠. 하지만 결혼 2년이 지나면서 민준 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SNS를 보는 시간이 늘었고 친구들과 만나고 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민준 씨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후배가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 샀대. 부모님 도움 받았겠지만 그래도 대단하더라. 대학 동기 만났는데 걔는 벌써 외제차 타고 다니던데. 우리는 아직도 경차야. 요즘 애들 다 주식 한다던데 우리도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부러운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TV를 켜면 부동산 뉴스만 보고 유튜브를 켜면 재테크 채널만 시청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주말에도 부자 되는 법에 관한 책만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지은 씨에게 말했어요. 우리 돈 좀 모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살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서 불안해. 지은 씨는 그 말이 이상했어요. 불안하다니 뭐가 불안하다는 걸까요? 그들은 빚도 없었고 매달 조금씩이지만 저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보,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충분하지 않아. 남들은 다 집도 사고 차도 바꾸는데 우리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 이러다가 나이 들면 어떡하려고. 그날부터 민준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준 씨는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배달비 아깝잖아. 집에서 먹자. 하지만 집에서 먹으려면 장을 봐야 하는데 그건 또 귀찮다며 라면으로 때우자고 했죠. 영화 보러 갈까? 영화관 가면 표값에 팝콘값까지 2만 원은 나가. 넷플릭스 보면 되지. 심지어 지은 씨 생일날에도 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생일 선물은 좀 아껴도 되지. 어차피 우리 돈인데. 그 돈으로 적금 하나 더 드는 게 낫지 않아? 지은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돈을 아끼는 건 좋지만 생일조차 숫자로만 계산하는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민준 씨는 자신에게 쓰는 돈에는 관대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골프 가는 데는 수십만 원을 쓰고 새 운동화를 사는데도 거리낌이 없었죠. 주식 투자를 한다며 수백만 원을 증권 계좌에 넣었고 명품 시계를 할부로 사기도 했어요. 이건 투자야. 나중에 더 큰 돈을 벌려면 지금 투자해야 해. 민준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은 씨 눈에는 그냥 허영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용기 내서 물었어요. 당신 요즘 돈 아낀다더니 왜 당신한테 쓰는 돈은 안 아껴? 그러자 민준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남자는 밖에서 체면이 있어야 해. 초라하게 보이면 무시당한다고.
그럼 나는 초라해도 되는 거야?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준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혼자 울었어요. 민준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비교였습니다. 친구 아내는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당신은? 회사 선배네는 벌써 애둘 키우면서도 저축 잘하던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남들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지은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민준 씨가 지은 씨의 소비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은 씨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오면 집에서 타먹으면 되는데 왜 샀어? 라고 했고, 옷을 하나 사면 또 옷 샀어? 옷장에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친구와 외식을 하고 오면 요즘 외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라며 눈치를 줬어요. 지은 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뭘 하나 사려고 해도 남편 눈치가 보였고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죠. 어느 날 친구가 물었어요. 너 요즘 왜 그렇게 안 만나려고 해? 전화해도 맨날 바쁘다고 하고. 지은 씨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돈 쓰는 걸 싫어해서 친구도 제대로 못 만난다고 말하기가 창피했죠. 그렇게 지은 씨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민준 씨의 또 다른 집착은 유튜브였어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재테크 채널만 보기 시작했죠. 30대에 10억 만드는 법, 빚 없이 강남에 아파트 사는 법, 월급쟁이 탈출. 프로젝트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영상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은 씨에게도 보여주며 말했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 봐. 다들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데 벌써 억대 자산이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해.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은 상황이 다르잖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민준 씨는 유튜브에서 본 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코인에도 손을 댔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도 했고 프리랜서로 부업을 알아보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게 그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식은 계속 떨어졌고 코인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복잡해서 엄두도 못 냈고 부업은 시작도 못했죠. 그러면서 민준 씨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조금이라도 돈이 나가면 화를 냈고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을 부렸습니다. 왜 다들 쉽게 하는 걸 나만 안 되는 거야? 민준 씨는 자신을 탓했지만 동시에 지은 씨에게도 화풀이를 했어요. 당신이 좀 도와주지. 왜 맨날 나만 고민하게 해? 지은 씨는 억울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걸까요? 민준 씨의 재테크 열풍은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는 지인의 소개로 확실한 투자 기회를 알게 됐어요. 3개월 후에 2배로 돌려준다는 투자 상품이었죠. 지은 씨는 불안했어요. 이거 사기 아니야? 너무 좋은 조건 아니야? 하지만 민준 씨는 지은 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부정적이야.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민준 씨는 결국 저축해둔 돈 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 업체는 사라졌어요. 연락도 되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을 수 없었죠. 민준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0만 원. 그들이 1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지은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민준 씨도 충분히 충격받은 게 보였으니까요. 괜찮아. 다시 모으면 돼. 지은 씨가 위로했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민준 씨는 그 일 이후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착했죠. 이번엔 제대로 공부해서 할 거야. 잃은 돈 다시 찾아야 해. 민준 씨는 주식에 더 많은 돈을 넣었고 또다시 손실을 봤습니다. 200만 원이 날아갔고 그 다음엔 3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어. 지은 씨가 소리쳤지만 민준 씨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왜 방해만 해?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싸움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민준 씨는 지은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지은 씨도 민준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따로 먹고 주말에도 각자의 방에만 있었죠. 지은 씨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었죠. 사랑했던 사람과 한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화라도 좀 하자. 민준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화에서 뭐가 달라져? 어차피 당신은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었어? 난 그냥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였어. 무리? 난 우리 미래를 위해 하는 건데 당신은 그것도 무리라고 하잖아. 결국 또 싸움으로 끝났어요. 지은 씨는 더 이상 대화할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고 지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요즘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 좀 이해해줘. 남자는 돈 버는 게 스트레스야.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일하고 있고 저도 돈 문제로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민준이는 제 말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도 남자가 가장이잖아. 좀 받쳐줘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지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자신만 참아야 하는 걸까요? 왜 자신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지은 씨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래도 참아야지. 부부는 원래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지은 씨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어느 날 지은 씨는 민준 씨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명품 매장 결제까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가 있었죠. 지은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는 커피 한 잔도 아깝다고 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쓰고 있었다니. 지은 씨는 민준 씨를 기다렸다가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이렇게 쓰고 있었어? 민준 씨는 당황했지만 곧 방어적으로 나왔어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당신이 관여할 문제 아니잖아. 우리 부부잖아. 당신 돈이 곧 우리 돈이고 내 돈도 우리 돈이야. 그럼 당신도 돈 좀 벌어와. 나보다 적게 버는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 씨의 심장이 무너졌어요. 지은 씨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보다 적게 벌긴 했지만 그래도 매달 생활비에 보탰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는 지은 씨의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나 진짜 당신한테 실망이야. 그리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눈치 보고 매일 상처받는 삶이 너무 지쳤죠. 지은 씨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나 이혼할까 봐. 무슨 일 있어? 너 그렇게 남편 사랑했잖아. 사랑했었지.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그 사람 요즘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그래도 한 번 더 대화해봐. 진짜 안 되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아. 지은 씨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한 번 더 대화해 볼까요? 사실 민준 씨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후배가 팀장이 됐고 민준 씨는 그대로였죠. 그 일 이후로 민준 씨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고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민준 씨는 돈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지갑은 텅텅 비었고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지은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불안한지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지은 씨가 자신을 무시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민준 씨는 더 차갑게 굴었고 더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폭발의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또 주식으로 100만 원을 잃었어요.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저축 다 날아갔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 돈 벌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돈이 그렇게 중요해? 돈 때문에 우리 관계 망가지는 것도 모르겠어? 돈 없으면 관계고 뭐고 없어. 세상은 돈이 다라고. 그럼 돈이랑 살아. 나 필요 없잖아. 지은 씨가 소리쳤고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둘 다 깨달았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이별의 신호였다는 걸. 그날 이후 지은 씨는 친정에 가버렸어요. 민준 씨는 혼자 남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냉장고, 텅 빈 마음. 민준 씨는 그제야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내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걸까요? 민준 씨는 지은 씨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지은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길거리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행복해했죠. 이게 제일 맛있어. 지은 씨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민준 씨도 덩달아 웃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지은 씨도 친정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화만 났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돈만 쫓던 민준 씨가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의 표정들이 떠올랐어요. 승진 소식을 듣고 어두워지던 얼굴,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풀 죽어있던 모습, 투자 실패 후 멍하니 앉아있던 뒷모습. 지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도 힘들었구나. 자신만 힘든 줄 알았는데 민준 씨도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었죠. 지은 씨의 엄마가 물었어요. 그래도 아직 사랑하니? 지은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사랑해요. 근데 지금 우리 관계는 너무 아파요. 엄마는 지은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해봐. 진심으로. 서로 아픈 마음을 다 꺼내놓고. 일주일 후 지은 씨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준 씨는 현관에서 지은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진짜 잘못했어. 돈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걸 잃을 뻔했어. 지은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어.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 회사에서 승진 못했어. 나보다 어린 후배가 팀장 됐고 나는 그대로야. 왜 말 안 했어? 창피했어. 당신한테 무능한 남편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돈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었어.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날 무시 안 할 것 같았어. 근데 돈을 쫓을수록 더 불안했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었어. 그러다 보니 당신한테도 짜증내고 나쁜 말만 하게 됐어. 나는 당신이 승진 못해도 괜찮아.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 난 그냥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나 같은 놈도 괜찮아?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좀 길을 잃었던 거지. 나도 미안해. 당신이 힘든 거 알면서도 더 물어보지 않았어. 내 감정만 생각하고 당신 입장은 이해하려고 안 했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우리 둘 다 서로한테 마음을 제대로 표현 안 했어. 둘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 서로에 대한 서운함들을 다 꺼내놓았어요. 대화를 마친 후 둘은 약속을 했어요. 돈 문제는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고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되 한도를 정하기로. 나 이제 주식 정리할게. 손해보더라도 그만할게. 아니야, 완전히 그만두지는 마. 대신 우리가 함께 정한 금액 안에서만 하자. 그리고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나도 약속할게. 당신한테 더 관심 가질게.
회사 일도 기분도 다 물어볼게. 고마워. 둘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그 후로 부부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유튜브 재테크 채널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 씨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나갔어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갔고 저녁에는 요리를 같이 했습니다. 예전처럼요. 어느 날 민준 씨가 말했어요. 있잖아, 우리 이번 주말에 떡볶이 먹으러 갈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갔던 그 골목. 좋아. 그때처럼 길거리에서 먹자. 그 주말 둘은 작은 포장마차 앞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어요. 민준 씨가 떡볶이 한 입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네. 그치? 내가 그랬잖아. 그 순간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구나.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오는 거구나.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었어요. 민준 씨는 여전히 가끔 불안했어요. 미래가 걱정됐고 돈이 부족한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불안을 혼자 안고 가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나눴어요. 그 후로 부부의 삶은 놀랍게도 더 풍요로워졌어요. 돈이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덜 벌었어요. 민준 씨가 무리한 투자를 그만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웠습니다. 저녁에 함께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 주말에 함께 만드는 음식, 작은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이 모든 게 그들에게는 사치였고 행복이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민준 씨와 지은 씨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여전히 큰 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모이고 있었어요. 조급하게 굴지 않고 천천히 모으니 오히려 더 빨리 모이는 것 같았죠. 무엇보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고 주말마다 산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작은 일상이었지만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민준 씨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진짜? 우리 아기가? 응. 어떻게 준비 안 됐는데?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돈은 조금씩 모으면 되고 사랑은 지금도 충분하잖아. 그래, 맞아. 그 순간 민준 씨는 확신했어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부자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